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우리 기자들이 꼽은 프레스콕. 첫 번째는 김태일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습니다. 전날 8초간의 악수뿐이었던 두 정상 때문에 이번에도 대화는 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 정상회의 이틀째 전격적인 단독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오늘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주 연속 상승.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글쎄요, 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의도된 짧은 환담을 좀 가졌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회담이 아니라 환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 회담은 정상적으로 사전에 예약된 이런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회담이고요. 오늘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회의 전에 대기 시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과 이제 환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아베 총리가 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잠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제 단독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환담은 약 한 11분간 이루어졌는데 이 양 정상의 환담은 매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는 게 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원칙을 재확인했다. 실질적 관계 진전을 위한 방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답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정상이 이제 환담을 나누는 사진을 보면 이 통역만 대동한 채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이 두 정상은 지난 이제 9월 25일 날 유엔 총회 당시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13개월 만에 처음 회담을 한 것인데 이 두 정상이 단독 환담을 나눈 건 양국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이제 정상회의 첫날 만찬에서는 양 정상이 한 8초간 약수만 하고 헤어져서 이 냉랭한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단독 환담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담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우리 좀 얘기 좀 잠깐 합시다라고 먼저 제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베 총리가 그 호응에 응한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자는 의사표시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소미아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이거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가 된 건 아니네요. 11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현안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대화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푸는데 조금 나서보자라는 이런 공감대만 이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일왕의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간 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일본 대사가 조문을 온 것이 뭔가 냉랭했던 한일 관계를 좀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풀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앞서 잠깐 김태일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 어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짧은 만남이 있었어요. 네, 어제 이제 만남에서 환담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제는 이제 두 정상이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태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이 만찬 갈라장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고 이때 이제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두 정상 내외와 같은 줄에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는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문 대통령은 예정된 시각에 도착을 해서 입장하는 정상들이랑 간단한 환담을 나누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예정 시각을 넘겨서 도착을 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할 때 딱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긴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간단한 악수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런 게 이제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또 아베 총리의 행보가 좀 읽힙니다. 한일 관계가 변화의 기점을 마련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친상 문상으로 인해서 뭔가 여야 정치가 다시 복원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한일 관계 정상들이 만나는 모습도 좀 노출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여론조사를 한 기간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거든요. 이 기간에 아무래도 이제 문 대통령 모친상에 대한 이제 애도 분위기도 있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이제 경제 행보를 강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았는데 이제 인적 쇄신이나 남북 관계 앞서 말씀드린 한일 관계 전환 등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긍정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3주 연속 올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윤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사실 그동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강하게 요구했던 거거든요. 경제 살리기 좀 열심히 나서라. 한일 관계 빨리 다시 복원해라.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행보가 뭐 그런 야당들의 요구의 수준에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그 과감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나름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 측면에서 보면. 물론 뭐 지지율이 지금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약간 소강 상태에서 소폭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확 올랐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문 대통령의 그 모친상 뭐 거기에 대한 좀 애도 분위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그걸 조사한 거니까 그 사이에 뭐 지금 일본하고 회담, 아베하고 회담 이건 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그 거기에 그칠 가능성이 예. 있다.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안보 이쪽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소미아 일본하고 그 군사 정보 협력이 이달 22일이면 끝납니다. 예. 한 18일 정도 남았어요. 그가 종료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좀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 그리고 경제 쪽에 뭔가 조금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오만함으로 조금 흐르는 게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 강기정 예, 정무수석이 그 보고서를 막 흔들면서 야당 그 원내대표한테 막 화를 냈거든요. 이런 좀 오만함은 자칫하면은 더 좀 다시 추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엿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긍정적 요인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부정적 요인도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 8주 만에 이하로 내려갔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장면을 저희들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국회 청와대 운영위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답변을 여기 우기다니까 뭐예요? 우기다가 뭐예요? 우기다가 정당적 감사가 어려우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본인의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기냐라고 얘기하니까 발끈한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신 나왔다가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글쎄요, 누가 잘못했느냐를 굳이 따지고 들면은 아마 진영에 따라서 서로 남탓할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 자리는 국정감사 자리였고 피감 기관에 속하는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나온 것이 옳지 않았다라는 여론이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감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호통을 쳤다. 이는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기정 수석을 당장 해임하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 인사들에게 만약 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야당 쪽에서는 이처럼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해서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이것이 바로 황교안 대표의 비판 내용이군요.
여당 내에서는 그러나 옹호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제 옹호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서 이 상황을 인과응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본인이 국회의원과 기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면서 의원들을 봐왔는데 논리가 아닌 감정을 앞세워서 윽박지르는 의원들의 태도가 먼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온당한 매너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이 경질 얘기까지 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민병두 의원도 이 정무수석으로서의 적당한 매너는 아니었다라고 말한 만큼 이 야당과 대화를 나누어야 할 청와대가 이렇게 싸움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우려가 담긴 비판의 목소리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로서는 야당 의원들의 말을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거에 대한 성찰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고요.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라고 하면은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만 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도 조금 성찰적인 자세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